조선왕자전.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폐쇄자였던 양녕대군 이재. 왕자 시절의 양녕대군. 양녕대군 이재는 왕족이자 정치인, 화가, 시인으로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의 장남이자 세종의 큰형인데 엄밀히 따지면 사남이지만 위아들 3명이 모두 어린 시절에 요절했기 때문에 장남이 되었습니다. 세자가 되기 전부터 양녕대군은 태종과 원경왕후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었는데 세 아들들이 줄줄이 요절해 그가 형들처럼 요절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끔찍히도 아꼈다고 합니다. 태종은 원경왕후와의 사이에서 아들 7명을 얻었지만 그 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아들은 사남 양녕대군, 오남 효령대군, 육남 충녕대군 3명뿐입니다. 조선시대의 대부분 왕과 왕자의 관계는 보통 특별하게 가까울 수는 없었는데 보통 왕자가 태어날 때부터 다른 궁에서 기르고 왕은 업무로 항상 바쁘기 때문에 자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녕대군은 태종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기 전 잠저 시절 태어난 자식인데다 특별한 자식이기까지 하니 대를 이을 귀한 아들로 생각하는 감정보다 오히려 더 깊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태종은 양녕대군을 명나라 영락제의 딸과 결혼시키기 위해 조선의 단골 사신으로 오던 황엄에게 이야기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김한로 측에서 반발해 흐지부지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양녕대군이라고 불리는 태종의 장남 이재는 태종이 왕위에 오르자 장자승계의 원칙에 의해 세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태종은 재위 기간 동안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몇 번의 선의 파동을 벌였는데 세자 이재는 자신은 아직 왕좌에 앉을 수 없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선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신하들과 함께 부왕에게 간청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여러 번이었다는 것으로 세자 이재가 타락한 이유가 태종의 선의 파동쇼 때문에 개고생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양녕대군은 공부에 신경 쓰지 않고 노는 것을 좋아해서 태종의 골치를 썩였지만 태종은 세자를 함부로 교체할 수 없어 얼마 동안은 타이르기만 했습니다. 세자 이재는 부왕의 명으로 1412년부터 1413년까지 1년 동안 대리청정을 했으나 이호방, 구종수와 궐을 나가 논 것을 비롯해 곽선의 첩인 어리를 납치해 궐로 데려온 사건 이전에도 숱하게 말썽을 부렸습니다. 양녕은 어리라는 여인과의 미래가 발각되어 태종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지만 어리를 장인어른의 집에 숨겨두고 아이까지 갖게 한 일이 드러나 태종이 대노하여 질책을 하게 됩니다. 이에 양녕대군은 아바마마도 참 많으면서 왜 내가 축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라며 억지를 쓰는 내용의 글을 올려 태종이 분노를 넘어 황당케 한 일도 있었습니다. 당연하지만 남의 첩, 그것도 종이품인 고의 양반 원로 대신의 첩을 세자의 권세로 빼앗은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다름 아닌 천인공노할 폭군의 행태였습니다. 양녕대군이 당시 쓴 글 내용에 따르면 스스로를 호색하던 한 고제에 비유하면서 어질다고 알려진 수양제가 나라 말아먹은 것은 아시느냐고 주장했습니다. 태종이 외척인 민씨 일가를 숙청할 때의 기록들을 보면 양녕대군은 자신의 외가를 풍비박산 내버리는데 단단히 한 몫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민무고, 민무질이 죽은 후 원경왕후가 알아누웠는데 살아남은 외삼촌 민무휼, 민무회가 병문안을 온 김에 양녕대군에게 형들은 죄가 없는데도 죽었다고 했는데 민씨 집안은 교만방자의 화를 입어도 쌉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민무회가 폭발해 세자 저하께서는 어릴 적 어느 집안에서 자라셨습니까? 라며 울부짖었고 민무휼이 달려와 사과했으나 분위기는 이미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양녕대군은 몇 년 뒤 민무휼과 민무회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일을 일러 바치면서 외삼촌들을 죽일 것을 청했으며 결국 그것이 결정타가 되어 민무회, 민무휼은 자결해야만 했습니다. 세자 양보설과는 반대로 충녕대군이 인격과 학문 양쪽 모두에서 뛰어난 자질을 보이자 아우에게 경계심을 가졌던 듯합니다. 여러 대군들과 함께 첫째 누나 정순공주의 남편인 이백항의 연회에 가서 기생과 놀다가 충녕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루는 옷을 멋들어지게 빼입은 뒤 옆에 시중꾼에게 잘 어울리냐고 물어봤다가 충녕대군에게 정신 차리라는 일침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태종이 양녕대군이 저지른 사고들을 마무리 짓고자 그와 어울리던 패거리를 벌주고 그중 몇은 파직시키자 양녕대군이 곡기를 끄는 적이 있었는데 이를 보다 못한 원경왕후가 꾸지람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양녕대군은
기생들과 놀고 매 사냥을 즐기며 꾀병을 부려 서연을 피하는 등 온갖 말썽이란 말썽은 다 부렸습니다. 폐쇄자가 되는 양녕대군. 계속해서 큰 사고를 치는 바람에 양녕대군은 결국 1418년 6월 3일 폐쇄자가 되었고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는데 충녕대군은 훗날 태종으로부터 양위를 받아 세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녕대군은 태종이 상왕이 된 후에도 계속 사고를 쳐서 견디다 못한 상황 태종이 그를 가두다시피 하고 철저히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태종이 양녕대군을 미워했다고 여기면 안 되는데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이미지와 달리 양녕대군이 폐위되던 날 목이 메일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양녕대군은 폐쇄자 이후에도 밤의 담을 넘어 도망가고 태종에게 병든 매를 바치며 남의 첩을 빼앗으려 하는 등 온갖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고기, 배를 자주 내리고 강화도에 100칸짜리 집을 지어주었으며 신하들이 대궐로 부르는 것을 반대하자 밤에 몰래 불러서 얼굴을 보기도 하고 매까지 하사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했습니다. 폐위시켜 유배지로 보낼 때도 신하들이 원지로 보내라고 청했지만 사이가 안 좋던 원경왕후 핑계를 대면서까지 도성과 가까운 경기도 광주로 보냈습니다. 양녕대군이 종묘사직에 누를 끼친 죄인이건만 동궁전 기물들도 모두 딸려보내고 노비들 생활비까지 주었으며 신하들이 참수하라고 닥달했던 어리까지 유배지로 같이 보내주었습니다. 세자 시절 양녕대군이 기행과 방탕함으로 입지가 약화되어 가고 있을 때 충녕대군이 공적인 자리에서 총명함을 드러낸다거나 양녕대군의 행태에 직언으로 관하는 모습 등이 실록에 자주 나타납니다. 실록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 양녕대군의 충녕대군에 대한 각종 비방과 폄하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기록된 역사는 왕위를 사이좋게 양보했다는 널리 알려진 야사와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태종도 양녕대군보다 충녕대군이 훨씬 영특하고 어질다는 것은 진작 알고 있었는데 폐쇄자를 시키기 전에도 양녕대군에게 충녕대군을 본받으라고 말했다는 구절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사실 폐쇄자 이후에도 어쩌면 조선 최초의 대원군이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태종이 처음에는 양녕의 장자를 세 손으로 세우는 방안을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도 많은 대신들이 이에 긍정적이었으나 유정현과 박은희 아버지가 패해졌는데 아들이 그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느냐는 논리로 총대를 메고 15인의 대신들까지 택현을 주장해 태종은 세손 책봉을 포기했습니다. 폐쇄자 이후의 양녕대군. 세종은 형제간의 우애 때문이었는지 나름 미안해서였는지 폐쇄자가 된 후에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던 양녕대군을 감싸줬지만 양녕대군은 그 후로도 그걸 악용했는지 끝없이 사고를 쳤습니다. 선왕의 적장자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현 국왕의 정통성이 시비에 오르거나 그를 중심으로 반역의 무리가 일어날 수 있어 화근을 제거하기 위해 일찌감치 숙청해버리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심지어 태종은 양녕대군이 왕권에 문제가 된다면 죽여도 좋다는 유언을 남길 정도였지만 세종은 양녕을 벌해야 한다는 신하들의 상소를 끝까지 물리쳤으며 나중에는 아예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양녕대군은 세종이 자신을 타이르우고 보낸 편지에 계속 막으면 다시는 주상을 안 봅니다라는 식의 답장을 보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뭔가 또 말썽을 저질러 추궁을 당하자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안 그랬다고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고 세종에게 말했는데 알고 보니 사실 저질렀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사형에 해당하는 기군망상죄로 조정 대신들은 역모를 꾀한다느니 엄히 다스려야 한다느니 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세종이 형제간의 사사로운 일이라며 진정시켰습니다. 이렇듯 세종 즉위 후에도 정말 생양아치가 따로 없었는데 양녕대군의 계속되는 미친 짓은 그가 살아남기 위한 보신책이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세종 즉위 후 일각에서는 양녕대군을 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되었는데 그 때문에 사고를 치되 적당히 수위를 조절해 임해군이나 순하군처럼 인간 쓰레기 수준으로 막 나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월산대군처럼 수도승에 가깝게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못할 바에는 제한대군처럼 독하지 않은 사고 좀 치면서 처신이 못나고 바보 같아 보이고 평판이 나쁠수록 목숨 보전과 만수무강에 이로운 것입니다. 거기까지 계산해 넣고 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의도가 어찌되었건 적당히 사고치면서 다닌 덕에 역모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었고 천수를 누리며 동생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세종사후의 양녕대군. 양녕대군은 조카 세조가 왕자 시절일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는데 양녕대군이 종친들을 초대해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손님들이 모두 대취했으나 자신과 수양대군만 멀쩡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수양이야말로 진짜 호걸이다라고 칭찬했다고 하며 수양대군도 큰아버지 양녕대군을 평소부터 잘 따랐다고 합니다. 문종사후에는 수양대군을 지지 본인의 조카 손자인 단종을 패하는 걸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상소를 올려 단종을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죽이는데 주저하자 너 같은 놈을 조카로 두고 있다니라며 격분했다는 야사도 있지만 이것은 단종이 사육신 사건에 연루된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오히려 어쩔 수 없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법상으로는 오히려 종친들이 나서서 처벌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세조 밑에 거의 모든 신하들, 당시 살아있는 종친들은 대부분 똑같은 소를 올렸습니다. 단종뿐만이 아니라 양녕대군은 세조의 친동생들이자 세종의 아들들이자 자신의 친조카들인 금성대군과 영풍군, 화의군마저 죽이라는데 앞장을 섰는데 양녕대군은 왕실의 어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양녕대군을 둘러싼 여담들. 양녕대군의 글씨는 조선조에 나온 명필들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데 옛날 붓글씨나 그림 등은 임진왜란 전의 것은 무진장 비싸지만 양녕대군 글씨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양녕대군이 숭례문 현판을 직접 써서 옮길 때 개와 소도 할애하고 마소가 머리를 숙였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현판이 없어졌는데 남지에서 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이 나서 파봤더니 현판이 있어 명필의 글씨는 땅에 묻혀도 빛이 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더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활 솜씨가 뛰어나서 용의 눈물에선 이성계가 자신이 쓰던 활을 양녕에게 선물로 주는 장면이 있었고 태종 이방원에선 밤에 활 쏘기가 금지된 궁에서 활을 쏘면서 태종에게 반항하는 장면이 들어갔습니다. 후손들을 전주이씨 양녕대군파라고 하는데 본부인 수성부부인 김씨에게서 3남 5녀, 첩실에게서 7남 12녀 등 총 10남 17녀를 두어 효령대군 다음으로 자손이 번성했습니다. 후손 중에는 임진왜란 발발 당시 전라좌수사 충무공 이순신 수하로 이순신이 생전 가장 아끼고 믿던 장수로 알려진 무의공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난중일기에도 여러 번 나올 만큼 아주 절친한 데다 이순신이 죽은 직후 군사들을 이끌어 승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초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 양녕대군의 16대 손이라서 미국에서 독립운동할 때 프린스리라고 소개했다는데 왕족이라면 현지 엘리트층도 무시하지 않고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1공화국 시절의 정치인인 이기붕은 효령대군의 후손인데 그 아들인 이강석을 양자로 들여 족보가 꼬였다고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외에 이규선 전 상공부 장관, 이유선 전 국회의원, 이한기 전 국무총리가 있으며 문화예술계에는 배우 이지훈, 시인 이혜수, 가수 이승기, 가수 이상민이 있습니다. 나는 살아서는 국왕의 형, 죽어서는 부처의 형이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이 일화가 처음 나온 것은 세종실록이지만 성종실록의 효령대군, 졸기와 선조실록에도 비슷한 일화가 언급됩니다. 여러모로 유고슬라비아 카라조르제비치 왕조의 전 왕자였던 조르제와 비슷한데 두 사람 모두 큰아들이었음에도 성정이 방탕하고 폭력적인 성격을 지녔던 점도 비슷합니다. 조르제는 버지, 어머니와 대립이 심했던 점도 비슷하고 이런 연유로 언제 터질지 모를 불안정한 상태에서 왕세자 신분을 유지하다 시종을 살해하는 사건을 저질러 폐세자를 당합니다. 이후에 남동생인 알렉산다르 1세와 세종에게 세자의 직위를 빼앗겨 국왕이 되지 못한 것도 비슷하며 세자에서 쫓겨난 형이 장수하고 세자와 왕이 된 동생이 40대와 50대에 사망한 점에서도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폐세자였던 양녕대군 이제였습니다.